연필심에서 떼어낸 얇은 막 한 장이 세상을 놀라게 하며 노벨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얇은 막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미국이랑 일본, 중국까지 20년 넘게 실패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핀 좀 한다는 엑스지 사이언스도 결국 문을 닫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그래핀을 사기 소재라며 손가락질했죠. 예전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수천만 원, 금보다 훨씬 비싼 값어치를 자랑하던 이 신비한 물질을 학자들은 유리장 속에 갇힌 꿈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공장에서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보다 200배는 더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전기가 잘 통하는 데다가 종이의 100만 분의 1 두께밖에 안 되는 이 꿈의 소재를 한국이 세계 최초로 두루마리 휴지 뽑듯 줄줄이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생산 비용까지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춰버렸으니 말 다 했죠. 미국, 일본, 중국까지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일을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한 학자가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순간부터 우리 집 주방과 도로 위, 그리고 병원까지 어떻게 바꿔놓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어느 실험실에서 시작됩니다. 안드레 가임 교수와 그의 제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이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엉뚱한 실험을 해보는 별난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두 사람은 책상 위에 흑연 덩어리 하나를 올려두고는 뭔가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었죠. 실험 도구는 다름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스카치 테이프였습니다. 흑연 위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내고 그 테이프를 또 다른 테이프에 붙여서 떼어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눈에는 정말 한심하고 황당한 광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들이 겨우 연필심에 테이프나 붙였다 떼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흑연이 점차 얇아지더니 마침내 원자 한층 두께의 막이 기적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2차원 물질이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물질의 이름은 그래핀입니다.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에 화학 용어인 N을 붙여서 만든 신조어였죠. 두 사람은 이 엄청난 발견 덕분에 6년 뒤인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이 얇은 막이 무엇이길래 노벨상까지 받았을까요? 그래핀이 가진 진짜 능력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일단 강도부터 보시죠. 강철보다 200배나 더 강합니다. 종이 한 장 두께밖에 안 되는 그래핀 위에 코끼리를 올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코끼리가 연필을 들고 막을 콕 찔러대도 뚫리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까지 나왔으니 말 다 했죠. 다음은 전기 전도성인데 구리보다 무려 100배 이상 전류를 잘 통하게 합니다.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자가 100배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실리콘 반도체 속 전자의 움직임이 꽉 막힌 강남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라면 그래핀 속 전자는 마찰 없는 진공 터널을 달리는 초고속 열차 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신호를 보내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정말 적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열 전도성을 보면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이나 더 우수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 뜨거워지는 열을 밖으로 빨리 빼내는 능력이 그래핀은 세상 어떤 물질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게다가 두께는 0.3나노미터로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수준인데도 빛은 무려 97.7%나 그대로 통과시켜요. 투명도가 거의 유리와 다를 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나서 20에서 30%까지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마음껏 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물질이 이렇게나 좋은 성질을 모두 다 가진 경우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소재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보고 꿈의 신소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비유를 좀 하자면 운동선수 같은 탄탄한 몸에 천재 수학자의 두뇌, 거기다가 모델 같은 외모와 예술가의 감성까지 다 갖춘 슈퍼맨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가 엄청나게 들썩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정부와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MIT와 하버드, 스탠퍼드가 앞다투어 연구진을 꾸렸고 엑스지 사이언스나 앵스트론 머티리얼스 같은 스타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했죠. 일본은 도쿄대와 리켄 연구소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고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조 원의 연구비를 푸는 무자비한 물량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유는 10년 동안 1조 4천억 원 규모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그래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했죠. 다들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5년 안에 그래핀 시대가 온다고 말이죠. 10년 뒤에는 모든 산업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 15년이 지나도 우리 손에는 그래핀으로 만든 제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혹시 그래핀으로 만들어졌나요? 절대 아니죠. 거실에 있는 TV나 부엌의 전자레인지, 차고에 주차된 자동차, 그 어디에도 그래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부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문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임 교수가 처음 만들었던 그래핀은 스카치 테이프로 떼어낸 손톱만 한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수백 미터나 수천 미터 길이의 큼지막한 그래핀 필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원자 한 층 두께의 막을 찢어지지 않게 하면서 구멍 없이 균일한 품질로 길게 뽑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죠. 전 세계에 네로라 하는 연구진들이 다 달려들었지만 1cm를 만들면 구멍이 뚫리고 10cm를 만들면 찢어지고 1m를 만들면 품질이 들쭉날쭉 엉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래핀을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사 과정에서 손상이 가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핀은 사기 소재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엑스지 사이언스는 16년 동안 분투하다 결국 문을 닫았고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죠. 노벨상까지 받았던 꿈의 소재가 그렇게 서랍 속에 영원히 처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한 과학자가 묵묵히 혼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홍병희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입니다. 홍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내던 시절부터 그래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떠올린 발상은 남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흑연에서 그래핀을 뜯어내는 방식에만 매달려 있을 때 홍 교수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뜯어낼 게 아니라 아예 공기 중에서 탄소를 한 층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게 바로 CVD라고 부르는 화학기상 증착법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의외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주방에서 삼겹살을 구우면 환풍기 후드에 검은 그을음이 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그을음의 정체가 바로 공기 중에 떠다니던 탄소 입자가 차가운 금속 표면에 내려앉아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홍 교수는 이 자연의 원리를 아주 정교하게 뒤집어서 활용했습니다. 섭씨 1000도까지 뜨겁게 달군 구리판 위에 메탄가스를 흘려보내면 가스가 분해되면서 탄소 원자들이 마치 겨울철 유리창에 서리가 차곡차곡 퍼져나가듯 구리 표면에 한 층, 그리고 또 한 층씩 쌓이는 원리죠. 이 방법으로 홍 교수는 2009년에 세계 최초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그래핀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를 과학계 최고 권위 저널인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무려 6,000회 이상이나 인용되면서 전 세계 그래핀 연구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죠. 하지만 논문 한 편을 멋지게 썼다고 해서 공장이 저절로 팡팡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공장까지 가는 길 사이에는 연구자들이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옥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을 끌어오려니 수익이 안 나서 투자자가 외면하는 그 무자비한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홍 교수는 이 계곡을 어떻게든 건너기 위해서 2012년 서울대학교 안에 그래핀 스퀘어라는 작은 벤처 기업을 차렸습니다. 멋진 학자에서 현실을 마주하는 사업가로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다들 말리고 또 말렸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가 다 실패한 일을 왜 한국의 작은 기업이 하려고 하느냐며 현실을 모르는 학자의 꿈일 뿐이라는 핀잔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창업 초기 홍 교수는 한 대기업과 함께 협력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법률 용어로 아주 빽빽하게 채워진 복잡한 계약서였죠. 평생 연구만 해온 학자가 그 깨알 같은 영문 조항을 모두 완벽하게 해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처 놓쳤던 단 한 줄 때문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 그 대기업에 10년간 독점 공급되어야 하는 족쇄에 꽁꽁 묶여버렸죠. 만약 그대로 모든 게 끝났다면 대한민국 그래핀 기술은 어느 대기업 캐비닛 속에 묻혀서 영영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홍 교수는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시행착오를 바로잡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짧게 회고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 자문을 구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밤을 새우며 싸워쓰란 학자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꼭 이런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기술만 믿지 말고 경영이랑 재무, 회계, 특허 같은 모든 사업 역량을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천재 과학자가 험난한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본 끝에 얻어낸 아주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끈질기게 극복한 홍 교수와 연구진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라는 마지막 높은 산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씩 놀라운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m를 넘기고 10m를 넘기더니 마침내 100m와 300m까지 연속으로 그래핀 필름을 뽑아내는데 결국 성공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그래핀 스퀘어의 양산 공장이 감격스러운 준공식을 열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왜 하필 서울이나 수원, 평택이 아니고 포항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거든요. 포항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포스코랑 철강이 생각나실 겁니다. 포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숙련된 제조 인력과 거대한 산업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깔려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이공계 연구 인력이 모여있는 포스텍, 즉 포항공과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 교수는 여기서 미국 피츠버그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었던 피츠버그가 쇠퇴 위기를 딛고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의 메카로 변신했잖아요. 포항도 마찬가지로 철강 도시에서 첨단 신소재 허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아주 원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총 투자비만 무려 4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지에 55억 원 건물에 100억 원, 그리고 핵심 장비에만 2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거죠. 정부도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110억 원을 지원했는데 국비 88억과 지방비 22억을 합친 금액이었죠. 그렇게 완성된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제곱미터에 달해서 매년 축구장 약 40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그래핀 필름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죠. 그러면 이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신기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진공 챔버 안에서 구리판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메탄가스가 흘러들어가면 탄소 원자들이 구리 표면에 한 층, 그리고 또 한 층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핀은 곧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롤러로 옮겨지고 마치 신문 인쇄기처럼 끊임없이 감기면서 두루마리가 됩니다. 한 번에 300m씩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길게 말이죠. 이게 바로 롤투롤 연속 공정이라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예전 방식은 한 판 만들고 떼어내고 다시 만들고 또 떼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자장면을 한 그릇씩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이걸 연속 인쇄 방식으로 싹 바꿔놓으니까 생산성이 무려 30에서 40배나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사람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품질 검사를 이제는 AI가 정확하게 해내고 로봇이 원재료를 나르며 자동 물류 시스템이 완성품을 깔끔하게 포장합니다. 공장은 말 그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인 CVD 공법과 롤투롤 연속 공정, 그리고 자동화가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 수율이 무려 80%까지 도달했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80개가 정상 제품으로 나온다는 뜻인데 신소재 양산 분야에서 80%는 거의 마법 같은 숫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홍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연속 운전과 자동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거든요. 예전엔 너무 비싸서 우주 항공이나 군사 같은 특수 분야에만 쓰던 그래핀이 이제는 우리 일상 제품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아주 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운명처럼 절묘한 타이밍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공장을 완성하던 시점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2023년 10월에 중국 상무부가 갑작스럽게 흑연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흑연은 연필심에도 쓰이지만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잖아요. 그런데 이 흑연을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을까요? 인조 흑연은 94.3%였고 천연 흑연은 무려 98%나 되었습니다.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높은 의존도였죠. 만약 중국이 수출을 꽉 끊어버린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K배터리 3사가 가진 재고는 고작 3개월치가 전부였습니다. 3개월만 딱 지나면 바로 공장이 멈추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2021년 요소수 사태 때 물류가 한번 마비되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 흑연이 완전히 끊겼다면 그때보다 몇 배는 더 큰 재앙이 닥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핀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핀이 흑연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배터리 양극재에 그래핀을 약간 첨가해주면 충전 속도가 30에서 40%나 빨라지고 수명도 훨씬 길어집니다. 게다가 포항 공장의 CVD 방식이 사용하는 원료는 흑연이 아니라 메탄가스거든요.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목줄을 쥐고 흔들던 그런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원료로 꿈의 신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셈이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목을 조르면서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시대에 한국은 그래핀을 통해서 기술 독립과 공급망 독립을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신소재 하나가 곧 국가 안보가 되는 시대인데 그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아주 강력한 자기만의 카드를 마련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투명한 막 한 장이 우리의 일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첫 번째 무대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인데 바로 우리 집 주방입니다. 토스터, 다들 한번 써보셨죠? 빵을 넣으면 빨갛게 달궈진 코일이 빵을 노릇하게 굽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사실 토머스 에디슨이 1909년에 처음 만들었던 그 오래된 기술 그대로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셈이죠. 그래핀 스퀘어는 이걸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신적인 제품을 당당하게 내놨습니다. 투명한 유리 두 장 사이에 그래핀을 코팅하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리 전체가 바로 발열체가 되는 놀라운 기술이죠. 단 2분 만에 온도가 섭씨 298도까지 확 올라가는데 빵이 맛있게 구워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한 유리 너머로 직접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는 미국 타임즈가 2022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했고 그래핀 스퀘어의 또 다른 제품인 그래핀 라디에이터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최고 혁신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기존 가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30에서 40% 이상이나 높아서 콘센트 없이 배터리만으로도 아주 거뜬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앞날을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앞으로 20년 안에 모든 가정에 그래핀 기반 전자제품이 최소 10개 이상은 들어올 것이라고 말이죠. 토스터나 히터, 오븐 드라이기, 그리고 라디에이터까지 말입니다. 이제 에디슨의 코일 시대는 저물고 본격적으로 그래핀의 투명 가전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무대는 바로 우리 도로 위입니다. 전기차를 직접 타고 계시거나 평소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전기차 운전자들의 3대 스트레스가 바로 긴 충전 시간과 짧은 배터리 수명, 그리고 겨울만 되면 뚝뚝 떨어지는 주행거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핀이 이 세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그래핀을 섞어주기만 하면 충전 수용률이 30에서 40%나 올라가서 이제 8분이면 80%까지 아주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과 비교해도 살짝 더 긴 정도니 정말 획기적이죠. 배터리 수명은 무려 2만의 충방전이 가능한 수준까지 늘어나는데 매일 한 번씩 완충한다고 계산해도 50년이 넘게 쓸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골치 아픈 앞유리 성에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히터를 세게 돌리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다들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핀 발열 유리를 앞유리에 딱 적용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도 즉시 성에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거기에 그래핀 복합재로 차체를 만들면 무게가 10에서 15% 정도 더 가벼워지면서도 안전성은 그대로 튼튼하게 유지되고요.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하나로 합쳐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해질까요? 한 번 충전으로 무려 1000km를 달리는 전기차가 탄생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엄청난 거리인데 그게 이제 곧 현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무대는 바로 첨단 반도체 공장입니다. 여기서 EUV 펠리클이라는 부품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풀어드리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는 극자외선이라는 특수한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정교하게 그려내거든요.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고난도 작업이죠. 그런데 이 정밀한 작업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만 툭 떨어져도 반도체 전체가 다 불량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도 위에 투명한 보호막을 덮어서 보호하는데 그게 바로 펠리클이라는 부품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회로를 지켜주는 먼지 덮개인 셈이죠. 그런데 이 덮개에 요구되는 조건들이 정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극자외선은 그대로 시원하게 통과시켜야 하고 먼지는 완벽하게 막아내야 하며 엄청난 고열을 견디고 찢어지지도 않아야 하거든요. 과연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네,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래핀이죠.
빛은 98% 투과하고 강철의 300배 강도의 다이아몬드의 2배나 되는 열전도성까지 갖췄으니 마치 이 자리를 위해서 그래핀이 만들어진 것처럼 딱 들어맞습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에 그래핀 스퀘어에 무려 1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작은 덮개 하나가 반도체 수요를 팍팍 끌어올리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이익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코스피 지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와 펀드 수익으로까지 행복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핀 스퀘어는 LG 디스플레이와 손을 잡고 그래핀 기반의 OLED 핵심 부품까지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휘어지고 예쁘게 접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진짜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무대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실감하게 될 바로 병원입니다. 혹시 그래핀 양자점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래핀을 수십 나노미터 이하로 아주 잘게 쪼갠 형태인데 이걸 약물 전달체로 똑똑하게 사용하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신약을 우리 뇌까지 아주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뇌질환 치료를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혈뇌 장벽이라는 녀석이었어요. 뇌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아주 단단한 관문을 치고 있어서 약이 혈관을 타고 와도 뇌 안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핀 양자점은 그 굳게 닫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택배 상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홍병희 교수의 관계사인 바이오그래핀은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과 존스홉킨스 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힘을 합쳐서 파킨슨과 치매 신약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화 그래핀을 활용한 바이오 센서는 템토몰, 그러니까 천조분의 1몰이라는 아주 미세한 수준까지 정밀하게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처럼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측정이 아주 쉽게 가능해진다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매일 손끝을 따끔하게 찔러야만 했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체열 혈당 측정기가 벌써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고 집에서 코로나나 독감을 실험실 수준의 정밀함으로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기까지 개발 중이거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바로 중국의 무서운 저가공세입니다. 중국은 이미 가루 형태의 저가 그래핀인 그래핀 파우더 시장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아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만약 중국이 작정하고 가격을 더 밑도 끝도 없이 후려친다면 한국 기업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내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한국은 저가 파우더가 아니라 고품질 필름 시장을 확실하게 노리고 있어서 전략적인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단순하게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라면 한국은 독보적인 질로 제대로 승부하는 구도인 셈이죠. 두 번째는 양산 과정에서의 수율 검증 문제입니다. 초기 80% 수율이 실제 연간 30만 제곱미터라는 엄청난 규모로 공장을 돌렸을 때도 과연 그대로 유지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과 공장은 규모와 환경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셋째로는 과거에 겪었던 아픈 악몽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국일재지라는 회사가 그래핀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4배나 폭등했다가 실적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국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뼈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만든 그래핀이 시장에서 제품으로 팔려나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회의적인 정서가 있는 거죠. 넷째는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환경 이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공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화 그래핀 나노 입자가 강이나 바다 같은 수계로 혹시라도 흘러들어가면 수생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핀 양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활짝 열리는 만큼 환경 안전성 관리도 기술 개발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숙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차분하게 한번 모아볼까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그래핀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반가운 과학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가 경제의 전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거대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경제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한 가지 종목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이 잘 팔리면 나라 전체가 웃고 활짝 피었지만 안 팔리면 나라 전체가 울상이 되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계속해왔죠.
그나마 다행히 배터리 산업이 두 번째 기둥으로 든든하게 붙어주긴 했지만 방금 보셨듯이 중국산 흑연에 언제나 목줄이 꽉 잡혀있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이 아주 튼튼한 세 번째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핀으로 대표되는 첨단 신소재 산업이라는 새로운 기둥이죠. 글로벌 그래핀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5년 약 9억 4천만 달러에서 2034년에는 무려 155억 7천만 달러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6.6%라는 경이로운 수치인데 AI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세계 1위라는 최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적 4,255 건이나 되는 그래핀 관련 특허가 우리 한국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출원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3,559건과 일본의 1,583건을 모두 가볍게 따돌려버린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봐주지 않을 때도 묵묵히 쌓아 올렸던 그 지적 자본들이 이제야 비로소 찬란한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포항시는 이번 그래핀 스퀘어 공장 준공을 계기로 포항 그래핀밸리라는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멋지게 만들어냈죠. 단순히 공장 하나 덩그러니 세우는 게 아니라 소재 생산부터 시작해서 응용기술 개발과 신뢰성 검증, 그리고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포항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큰 그림입니다. 게다가 2024년 11월에는 그래핀 발견으로 영광스러운 노벨상을 받았던 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한국경희대학교의 석학교수로 직접 부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핀의 살아있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한국으로 직접 날아온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도 다 감이 오시죠? 세계 그래핀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홍병희 대표는 이번 공장 준공식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래핀 필름의 폭은 170mm인데 이걸 500mm까지 더 넓게 확장하는 게 다음 목표라고 하네요. 2027년까지 제2공장과 제3공장을 차례대로 세워서 한국을 명실상부한 그래핀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단단히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포항 그래핀밸리는 앞으로 기업가치 1조 원을 넘어서고 1000명 이상의 고용 일자리까지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현상에서 벗어나서 지방 거점 신산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도 정말 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도 끝내 해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일을 왜 우리 대한민국이 멋지게 해낸 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사람입니다. 홍병희 교수님처럼 한 가지 분야에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매달릴 수 있는 끈기 있는 연구자가 우리 곁에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그래핀은 쓸모없다는 무용론이 널리 퍼지고 다들 하나둘씩 손을 떼던 그 힘든 순간에도 홍 교수님과 그래핀 스퀘어 연구진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진 저력 있는 산업 역량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오면서 미세 공정과 방막 기술, 그리고 진공 기술 같은 아주 핵심적인 노하우를 오랫동안 묵묵히 축적해 왔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뛰어난 기술들이 그래핀 양산 과정에 그대로 아주 적절하게 적용된 겁니다. 셋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준 뚝심 있는 지원 덕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래핀 대량 제조 기술을 첨단 기술로 당당히 지정해서 지원했고,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부지 선정부터 조례 제정까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대학이 쏟아낸 기초연구와 벤처기업의 뜨거운 도전 정신, 그리고 대기업의 노련한 응용기술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까지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산 초기 단계인 만큼 불량률은 더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고 소비자 가격도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우리 그래핀이 진짜로 여러분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성큼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가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끙끙대며 풀지 못했던 그 어려운 숙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멋지게 풀어냈다는 사실이죠.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빈국이라고 불리던 이 작은 나라가 오직 우리만의 기술력과 꺾이지 않는 집념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패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반도체로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지금의 K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 소재 분야에서도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중국 흑연 통제라는 무서운 공포까지 그 모든 험난한 역경을 뚫고 한 교수님과 그의 든든한 팀이, 그리고 우리 포항이라는 멋진 지방 도시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영국 과학자가 맨 처음 시작했던 이 위대한 이야기를 마침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과학자가 멋지게 완성한 셈이죠. 어쩌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 시대를 기억할 때 그래핀의 새로운 시대를 처음으로 활짝 열었던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자랑스럽게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앞으로 걸어갈 멋진 행보도 지금처럼 늘 함께 응원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